원래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꼭 적어주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자, 여러분 역사적인 날 목요일입니다. 역산을 해볼게 얘들아. 자, 목요일 여러분은 6시 40분에 기상을 하셔야 8시 40분 시험 딱 시작할 때쯤 정확하게 내가 활성화가 될 거야. 보통 기상 플러스 2시간이야. 자, 그러면 수면 시간을 6시 40분에 만들려면 역산해보자. 수요일에 늦어도 언제 주무셔야 된다? 10시 40분에 주무셔야 되니까 보통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걸 그래서 권장하는 거야. 자,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지금부터 습관 안 들이시면 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는 좀 일찍 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늦어도 제가 10시 한 10분, 20분 안에 좀 보내드려야 되는 스케줄로 짰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두 번째는 이거다 얘들아. 이거를 매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까지 하셨어야 돼.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수요일 무슨 일이 있냐? 지금 여기 수능 한번 쳐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첫 수능이잖아, 다들. 첫 수능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생각을 하면 아침 학교 가잖아요. 일단 왁자지껄 할 거야.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응원하시고 얘기하시면서 한 9시, 10시쯤 해가지고 수험표를 배부하고 빨리빨리 집에 가라라고 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아마 수능 당일이면 보통 10시에서 11시면 학교가 끝나요. 그럼 보통 남자애들은 PC방을 쳐가고요. 여자애들은 카페를 가는데 제발 좀 힘 빼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그냥. 집 가세요, 집. 왜? 수능 끝나면 이런 시간은 수도 없이 많아져. 물론 낭만 있죠. 내일이 수능인데 PC방을 간다. 그런 낭만이 어디 있냐. 내일이 수능인데 롯데월드를 놀러 간다. 야, 낭만 터졌다 진짜. 내년도 수능 치실 낭만을 갖고 가시지 않을 거면 그냥 당장 집에 가시면 한 12시쯤 됩니다. 자, 12시부터 여러분은 보통 한 8시 정도까지 8시간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때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도 없어. 제발 좀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핸드폰 끄세요. 두 번째, PC도 끄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도파민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 자, 도파민 제로로 만드시고 여러분 해주실 일은 뭐냐? 정확하게 이거야. 리허설 자료를 외워질 때까지 회독을 하는 거고, 리허설 자료가 지루해서 못 보시겠으면 오답 정리 보시는 거고, 오답 정리가 안 돼 있으시면 뭘 보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손필기를 눈복습하세요. 지겨워도 지루해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만 하셔도 못해도 5에서 10점 전과목 원점수 올라갑니다. 장담합니다. 안 할 거야? 해야지. 내신 생각해봐. 내신 전날 PC방 간 애들 점수 나오냐? 내신하고 수능이 왜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까지 공부를 해놨으니까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3년 동안 내신을 한 거지 수능 고작해야 3개월 공부했어. 재수생들은 좀 얘기가 달라. 재수생들은 했어요, 할 만큼. 그런데 정확하게 요즘 수능은 3, 4수생 정도는 가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이 고였고 그 정도로 내신 중심의 입시기 때문이야. 선생님 때는요, 고1 때부터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생님 때쯤 되면 3년 정도 수능 공부한 사람들이 수능을 치는데 여러분 때는요, 3년? 아니요, 3개월이요. 심각할 경우에는 수시 때문에 30일 공부하고 수능 친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은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수능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할게. 그만큼 마지막 날까지도 중요한 날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30년 전에 수능 친 사람이 이젠 컨디션 조절할 때야. 내가 얘기한다 다시 한번. 니네 지금 선택형 국어 시험은 3년 됐다니까. 이거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미미민우도 조언 못해요. 5년 뒤 미미민우가 조언할 수 있겠다. 야, 지금 3수생 4수생의 실전 느낌은 더 잘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들어가려고 해요, 입시 시험장에. 내가 못 들어갔던 이유 설명했냐 혹시? 못 들어갔던 썰도 한번 풀어줄게 나중에. 좀 이따 풀어줄게. 맨날 나중에 푼다고 그러고 한 번도 안 풀었는데 오늘은 더 이상의 나중은 없으니까 오늘 다 풀어줄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전날 이걸 해야 돼. 그럼 봐. 전날 이걸 만들겠니? 못 만들어요. 언제 만들어놔야 돼? 그 전에 만들어놔야 돼. 자, 하나 더 얘기한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수능 당일이에요. 8시 40분에 났습니다. 한 7시 40분쯤 도착했어요. 7시 50분에 들어갔습니다. 자, 20분 정도의 시간 이후에 8시 10분 좀 넘어가면 학교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짐을 다 커더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거고, 괜히 또 핸드폰 잘못 쥐고 있다가 부적행위로 털리지 마시고 다 반납하시고 미리 전날 가방은 다 싸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미리 하실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 전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 그래, 도시락 싸셔야지. 그래서 전날 하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당일의 연습이야. 수능 당일의 준비야. 자, 옷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건데 순서대로 반팔,
구두 집업, 패딩 순서로 껴입고 가셨다가 하나씩 한 풀 한 풀 벗으시면 되고 당일 컨디션 어떨지 몰라. 선생님 때는 무조건 추웠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반팔 입고 시험 치셔야 될 수도 있어. 거의 한여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은 냉난방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의상부터 잘 준비하시고 두 번째 뭐 준비물들 잘 준비하시는데 준비할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일 뭔가를 더 특별히 하시는 건 안 돼. 우황청심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나 아니어도 진짜 100만 명이 얘기하고 있고 수천만 명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런 것 좀 중요한 것만 다시 짚어봤고 수능 당일 준비해야 되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리허설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리허설 자료는 최소한 이때쯤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준비를 해놓고 이날 보고 이날도 익숙하게 가져가서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한 7시 50분 정도부터 한 8시 10분 정도까지 리허설 자료를 읽어볼 수가 있고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무한 대기 시간의 반복인데 그냥 선생님들 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8시 40분이 됐을 때 나는 뭐부터 풀 거야? 난 1번부터 풀 거야. 나는 선택부터 풀 거야. 선택 이런 문제 나왔지. 이렇게 대응해야지. 독서통합형어 문제부터 볼 거야. 문제 풀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어떻게 대응을 할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리허설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언제부터 한다? 오늘부터 한다야. 그래서 지금부터 24시간 꿈에도 나와야 돼. 수능 치는 날이. 씨발 수능 꿈에서 쳤는데 땡큐지. 수능을 여러분이 내년에 또 치는 게 낫겠어요? 지금 꿈으로 쳐보고 수능을 한 번 더 치는 게 낫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꿈에서도 수능 치는 수준까지 사실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나는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쯤에 최고의 악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에서 일을 하는 꿈이야. 꿈에서 일을 분명히 해놨거든? 수업을 해놨거든? 눈을 떴어. 씨발. 너무 손해 같은 거야. 왜? 꿈에서 일을 해놨는데 현실에선 된 게 없잖아. 그게 5년 전, 7년 전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싫은 거였거든? 지금 오히려 땡큐해. 왠 줄 알아? 내가 꿈에 교재를 썼지. 일어나잖아. 머릿속에 교재가 써져 있어. 진짜. 그러면 깨어나서 6시간 할 일을 꿈속에 해놓은 거야. 그럼 일어나서 30분이면 우다다 일이 다 돼버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지금 저는 꿈에서도 일한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꿈과 가장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 레벨까지 가실 수 있으면 끝난 건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시겠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매 순간 그냥 수능 날처럼 사세요. 오늘부터 매 순간 그냥 지금이 수능이다. 지금이 1교시 9시 땡땡분이다. 나는 문학 22번을 풀고 있다. 문학 22번 맞냐? 맞네. 이런 느낌으로 살고 계셔야 돼.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럼 이때는 뭐라고? 눈으로 보면서 가시는 거고 이때는 눈을 감고 보시는 거야. 야, 눈을 감고 본다. 문학적 표현이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눈을 감고 보셔야 돼. 됐어? 리허설 자료를.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리허설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죠. 언제 준비할래? 수요일 날은 못한다. 자, 언제 하실래 그러면? 자, 월요일, 화요일이 있는데 이 월화 중에 하루 정도는 전과목 실전 연습 날로 딱 정해. 그래서 전과목 실전 연습을 하시고 선생님 모의고사가 없는데요. 왜 없어요? 작년 수능 있죠. 풀었는데요. 작년 10월 있죠. 재작년 수능도 있고 재작년 10월도 있어요. 되셨어?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 하나씩 사셔서 준비가 되셨든지 어떻든지 할 거고 이 감각이 있는 학원이나 학교들은 이때 모의고사를 치는 학원이나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월화 둘 중에 하나 치시는데 저는 가급적 화요일을 좀 추천하는 느낌이고 사실은 채점 안 하셔도 돼요. 기분이 더러울 것 같다면 실전 느낌만 잡으셔. 아니면은 여러분 좀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은 땡겨. 그래서 월요일이나 일요일로 하루 땡기는 거 추천해. 여러분이 멘탈이 약한 경우는. 되셨니? 자, 그럼 잘 들어. 여러분이 화, 월, 일 중에 하루는 뭘 쓰셔야 되냐? 전과목 실전 연습하는 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잘 들으셔. 리허설 자료 만드는 날이야. 리허설 자료도 전과목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꽤 드는데 제가 추천하는 국어는 일단 10월 교육청이고 아마도 다른 과목도 그렇지 않을까요? 10월 교육청 고3을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해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은 베껴 적으셨고 여러분 손으로 한 번 더 베껴 적으시면서 또는 여러분 머리를 거쳐서 한 번 더 쓰시면서 리허설 자료를 딱 만드시고 이걸 가지고 전날 당일 들고 가셔가지고 계속 눈으로도 보시고 눈 감고도 보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리고 하나 세 번째 마지막 뭐 하셔야 되는 거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전체를 눈복습을 딱 훑어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점수의 경계선에 있는데 괜히 내가 지금 수학 원점수가 60점인데 킬러 문제겠다고 설치지 마시고 내가 근데 원점수가 80점인데 기억, 니은, 디귿, 유형을 틀린다면 한 4시간 정도 투자해 주시면 그걸 맞춰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점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경계선에 있는 점수를 툭 하고 찔러가지고 위로 하나 몇 개만 만들어 주시면 돼. 국어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 법이 약하지. 그럼 법 5지문 다시 한번 필기해 보시는 거예요. 경제가 약하니 그럼 경제 8지문 다시 한번 보시는 거야. 논리가 약하니 이번 6편 관련된 논리지문 6개 다시 한번 구조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2~3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하셔야 되는 걸 느낌을 잡으시고, 문학이 약하다. 작년 6구 수능 올해 6구 느낌 딱 있었잖아.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구조도 그려보시고 느낌 잡아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때 뭔가 하나가 탁 하고 꿰뚫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해주시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화, 월, 일, 토 이 3개만 딱 해주시는 거야.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무조건 수능 날처럼 사시는 거야. 그러면 오늘도 수능 날이야, 내일도 수능 날이야, 3수생이야, 4수생이야, 5수생같이 경험 많은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실 수가 있어. 됐어? 매일매일 수능 느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여긴 내 썰이야. 근데 영상을 찍으려고 몇 번 했었는데 뭔가 바빴는지 여태까지 썰을 못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첫 해는 되게 잘 쳤어요. 두 번째 해가 어디서 쳤지 이거를? 반수했나? 아무튼 뭐 그랬을 거야. 뭐 군대에서 치고 막 그랬어. 그리고 뭐 군대 제대하고 내가 시험을 쳤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제일 조졌어요. 왜냐면 봐봐. 일단 군대 갔다 왔잖아.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땐 그랬어. 지금의 군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2시간 자면서 6개월을 버텼어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했거든.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했어. 그랬다가 한 8월쯤 되니까 아예 패턴이 다 망가진 거야. 아침에 눈 뜨면 12시야. 또는 이거야.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3시쯤 이렇게 밥 먹어야 돼. 그래서 너무 승질이 나는 거야.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한 저녁 8시쯤 되면 또 눈 떠오면은 집에 가야 돼. 그런 패턴이 깨지는 생활을 매번 했던 거야. 저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수능 전날 숙면을 취한 적이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서울대 갔던 애만 숙면을 취했어. 그때는 숙면 어느 정도로 취했냐면 전날 오후 3시부터 그냥 잤어요. 그때는 왜냐면 거의 백수였거든. 그래서 거의 그냥 그때는 패턴이고 뭐고도 없었어. 그냥 맘대로 쉬고 맘대로 자고 가서 처음으로 컨디션이 제일 좋은 상태에서 수능 쳤을 때 서울대 들어갔어, 저는.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한 첫 번째는 뭐냐면 수면 질. 지금부터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카페인 같은 거 지금 딱 끊으세요. 이제는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각성 효과 높이는 건 안 되고, 언제 높여야 돼? 수능 날은 괜찮아. 그래서 수능 날 카페인 딱 마셔가지고 빡 집중력 높이는 건 좋은데, 당분간은 카페인을 끊으셔. 카페인이 아마 반감기가 24시간일까? 12시간인가 24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인 한번 마시면 거의 48시간 정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카페인 다 끊으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이거다. 두 번째는 평소처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능 날이라고 뭐 특별하게 하고 수능 전날 그런 거 없어. 그냥 평소처럼 하시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제가 입시를 쳤었던 때 빌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빌런은 서울대 입학한 뒤에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실전 감각 때문에 수능 시험장 들어가 보자 한 뒤로 이제 빌런들을 많이 만났고, 왜 더 이상 수능 시험장에 안 들어갔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장 들어갔을 때가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했을 때야. 나는 그때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되게 저희 동아리 선배 중에 조남은 선배라고 스터디 코드 만드신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거기 가서 되게 멋있게 나와서 저도 입시 전문가로 멋있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 예능으로 만든 거야. 아무튼 그 뒤로 한 4주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김구라 씨 그 복귀 첫 방송이었어요. 아무튼 나중에 그 썰은 나중에 유튜브로 풀어주고, 그날 이제 딱 그 상태에서 제가 그 해 수능을 치러 갔는데 애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진짜. 아, 그때 제가 약간 연예인 체험하고 나서 그 뒤로 수능 시험장 내가 들어가면 애들한테 방해가 되겠구나, 플러스 좀 쪽팔려. 그리고 막 가끔씩 너무 바쁘면은 도시락도 못 사. 내가 어떻게 도시락을 싸? 우리 엄마한테 싸달라고 할 수 없잖아. 엄마 내일 수능 시험장 치러 갈 테니까, 나이 내가 42살 먹고, 엄마 나 수능 시험장 치러 갈 거니까 도시락 싸주세요 할 수 없잖아.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 하나 사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뒤로 못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왜? 입시가 많이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 느낌을 다시 한번 체감적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늙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좀 불쌍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척 좀 하세요. 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 다들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 나이 먹고 들어가면. 어쨌든 그때 빌런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일단 냄새 빌런 한 명이 있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얘를 되게 짠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얘가 아마 멘탈이 터져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거의 얘가 한 달 정도 안 씻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마개를 들고 갔었는데, 진짜 이거 코마개로 써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냄새가 났었고, 다행인 건 뭐였냐?
저는 어쨌든 서울대 온남이 쳤던 시험이니까 그냥 뭐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참아지더라. 거의 2시간 동안 진짜 머리가 멍했어. 두 번째 빌런은 똑똑이 빌런이 있었어요. 이 똑똑이 빌런은 어떤 빌런이었냐면, 그때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내가 살 때인데, 경기도 광주 고등학교 3개밖에 없었고, 경기도 광주 고등학생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기숙학원생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지금도 기억나. 이 등용문 새끼들. 이 새끼들이 진짜 말 존나 안 듣는 새끼들이었어. 그래가지고 1교시가 10시에 딱 끝나는데 우리 반만 10시 10분에 끝났어. 한 새끼가 끝까지 마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찍혔죠. 그래서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딱 오더를 받았을 거야. 그 반에 나이 처먹고 말 안 듣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가서 애들 시간 오버되지 않게 미리미리 OMR 마킹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전달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들이 딱 그 정보를 듣고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말 안 듣게 생겼을까? 누가 제일 나이 들어서 보였을까? 당연히 나지. 근데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병신들 이러면서 등용문 이 새끼들 말 존나 안 듣네 이러면서 시험을 딱 하다가 그때 딱 10분 남겨놓고 킬러 문제 2문제 남은 상태에서 한 문제가 80% 70% 풀려가는 상황이었어요. 한 2분 1분만 쓰면 킬러 문제 하나 끝내고 나머지 5분 써서 킬러 문제 딱 끝나고 마킹 1분 딱 마킹 뭐야 1분이 뭐야 30초면 하지. 난 프로페셔널 수험생이었으니까 마킹 딱 30초 하고 마지막 마킹 체크하면 끝나고 한 1분 동안 오케이 올해도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내려고 딱 세팅을 딱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10분 딱 남았어. 선생님 그러는 거야. 10분 남았습니다. 마킹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마킹하는 얘기도 원래 요즘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려고 문제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내가 딱 쳐다봤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진짜, 왜냐면 시험 기간이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 OMR을 딱 위에다 얹는 거야. 그래서, 하고 OMR 옆에다 두고 풀고 있었어. 킬러야. 80%가 풀렸어. 근데 또 선생님이 거의 인내심이 딱 끊어졌어요,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이제 OMR을 딱 올려놓으시더라고. 딱 치우고 이제 풀었어. 이제 벌써 끝났어요. 이미 이제 80%는 다 날아갔어. 킬러 2문제가 이제 머릿속에 펑 터졌어, 이제. 멘탈 터져갖고 어떻게 하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거의 이 느낌이었어요. 시험을 칠 수가 있냐고. 근데 내가 그때 너무 과몰입했지. 왜? 사실은 내가 이미 서울대 갔잖아. 그 시험 좀 조져도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게 습관인 거야. 진짜 빡세게 풀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하고 싸우면 뭐 하겠어. 포기하고 마킹을 하고 났더니 한 7분, 8분 남았나? 근데 어떡해. 이미 머릿속은 다 터졌는데 씨발 안 풀려요. 그래서 그날 2문제를 날렸다는 전설을 딱 겪고 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가 된 거야. 애들한테. 두 번째는 뭐였냐? 서울대 입학했을 때인데 서울대 입학했을 때 내가 끝까지 헷갈리는 거야. 수학 4점짜리 하나가 끝까지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미 답안지 제출한 다음에 손 들고 선생님 혹시 답안지 다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지 당연히. 씨발 말이라고 해. 근데 내가 그때 어차피 반수하는 상황이었고 씨발 안 간 말지 뭐 이러면서 놔두는데 어머나? 안 바꾼 답이 맞았어. 그리고 한 문제 차이로 올릴 때는 등급제였거든요.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운적인 요소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실수 하나에 마킹 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시험이 딱 끝나면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때가 최악의 불수능이었어. 그래서 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2교시 치고 투신한 애가 있었을 정도야. 그럴 정도로 심각한 시험이었는데 어쩌나 우리 때 원점수 평균이 40점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20점 깎인 애는 20점이 올라간 거야. 이해됐어? 너도 나도 점수가 다 투신이었어 지금. 그래서 40점이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35점 마이너스 돼도 나만 이득이야. 암튼 그때 나는 근데 또 내려놓고 시험을 칠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잘 나왔죠. 그래서 이거야. 여러분 그냥 평소처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리허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일 좋은 건 평상시 느낌이지 아예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려놓고 한 줄로 찍고 쳐잔다든지 이런 짓을 하라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치세요. 선생님 저는 수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애들아 너희가 수능 시험장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봐봐. 인생의 유일한 한 순간이에요. 그거 추억이고 경험이야. 그리고 그 수능날 들어갔던 경험이 최소한 여러분 5년, 10년은 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동안을, 최소한 몇 년 동안 그 하루 위해서 살았는데 그 하루를 이미 수시가 붙었다고 대충 보낸다?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서울대 이미 졸업 붙었으니까. 난 이미 수시 붙었으니까. 니네 깔아줄게. 이런 개 병신 같은 소리도 좀 하지 마. 깔아주면 뭐 할래? 니 때문에 다른 애가 대학을 가고 말고 하지 않는다니까? 선생님, 제가 깔아주면 최저를 맞춘 애가 있잖아. 야, 최저 못 맞춘 애가 있으면 정시 3명이 가겠지.
내 말 틀려? 너 때문에 최저 한 명이 등급이 떨어졌어? 거기서 정시 결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깔아준다고 누구의 인생이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인생만 그 좋은 경험을 버리는 거니까 수능 날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와보시는 경험을 하는 거야. 결과와 상관없이. 대신에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보통은 2주 전에 다 종강이야. 고3 수업을 지금까지 하는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근데 왜 그런 줄 아니? 난 프로 수험생이잖아. 수능을 그 누구보다 많이 쳐봤잖아. 제일 좋은 게 뭐냐? 수능 전날까지 똑같이 수업하고 공부하는 건데 전날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고 전전날은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쳐야 되고 그게 월요일일지 화요일일지 모르니까 보통 저는 종강을 월요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업인 애들은 월요일날 종강을 해. 그러니까 화요일인 애들이 제일 헷갈려. 그래서 보통 내가 고3 수업은 화요일을 잘 안 까는 편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시간을 써가면서 하냐. 사실 이것도 영상으로 주려고 봤더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듣질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가 수능 날의 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수능 시험 날을 5일 동안 경험하실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리허설로. 좀 실감 있게 수능 날을 겪어보시라고. 가끔씩 여러분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 긴장되는 날이 와요. 수능을 대비하다 보면. 나도 한 번씩 요즘 그럴 때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게 일상이면 긴장될 것도 말 것도 없고 평소처럼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수능 느낌으로 사셔야 되고 오늘 이 순간부터 뭔가 정말 수능적인 감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매 순간을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제 종강 이벤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